볼게요. 일단 이쪽에 있는 거 뭐 그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저기 유형 3이라고 보니까 교육과정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이 중에 선생님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538번 정도? 저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그 정도고, 나머지 연립하는 형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쨌든 문자가 3개고 주어진 식이 3개니까 나는 이 x, y, z를 구할 수 있다.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얘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로 먼저 보인다면 이 주어진 걸 일단 다 더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주어진 걸 다 더해버리면 2배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얘네를 다 더하니까 28 이렇게 나오고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1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 a, b, b, c, c라고 봤을 때 a하고 b하고 c의 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건 굉장히 좀 익숙한 풀인 것 같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x, y라는 것과 y, z라는 것과 zx라는 거를 먼저 구할 수 있으니 얘네를 한번 구해보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x, y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를 봐야 돼. 얘가 12야. 그러면 얘가 10인 거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얘가 2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xy 더하기 yz가 6이야. 얘랑 얘랑 더해서 6이야. 그러면 나머지 얘는 8이 돼야겠지? 얘는 8인가 봐. 오케이?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해서 10이야. 얘랑 얘랑 더해서 10이야. 그럼 얘는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형태를 끄집어냈는데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x하고 y하고 z를 구하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개를 이번에는 곱하는 거야. 자, 이 세 개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식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라고 하고요. 얘랑 얘를 곱하니까 64 이렇게 나오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x, y, z의 제곱이 64다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 x, y, z는 얼마? 8이라는 거죠. 따라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구하는 건 사실 기본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고등 과정에서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끄집어내는 거. 얘도 이제 익숙하게끔 돼야 돼. 거의 유형이야, 유형.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x, y, z가 8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x, y, z가 마이너스 8인 경우가 있으니 x, y, z가 8이야. 근데 x, y가 2니까 얘가 2니까 z는 4. y, z가 4니까 x는 2, y는 1 이렇게 나오고요. 똑같아. x, y가 2야. 그러면 z는 마이너스 4. y, z가 4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 zx가 8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가능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작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구한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좀 나눠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하기 형태는 다 더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곱하기 형태는 다 곱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가서 543번 갑니다. 필기하시고 543번. 자, 넘어갑니다. 543번.
x, y의 합을 구하라. 자, 보자. 자, 그러면 일단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야. 대놓고, 그치? 그리고 2차식에 대한 연립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맞아요? 2차 함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 된다면 상수항을 소거하면 뭐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얘는 어떠한 유형이냐면 여기다 써놔. 유형 y는 x 대칭꼴. 연립방정식을 풀 때 y는 x 대칭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놈들은 어떻게 풀었냐면요, 합과 곱을 이용하여, 이놈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기본이지. y는 x 대칭꼴, 얘가 뭐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화가 없는 형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형태. 이때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릇해야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유형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y는 x 대칭꼴인가 봐.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하려고 얘를 a라고 잡고 이 곱을 b라고 잡아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연립해야 될 건 어떻게 바뀌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는 얘는 x, y로 묶어버리니까 x 더하기 y 이렇게 되지. 즉 a, b는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1차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지.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얘를 쏙 대입하겠다. 자,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4는 0이다. a 더하기 6 a 마이너스 4는 0이다. 가능한 a는 4랑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a가 4면은 b는 a가 4야. 그럼 b는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b는 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x, y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x, y는 얘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그래서 대칭꼴이 눈에 보이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푼다라는 거. 됐죠? 2차 방정식 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자, 넘어가서 564번. 564번. 자, 별표 좀 한번 세 개 쳐놓고 564번 별표 3개 쳐놓고 선생님이 한번 풀고 여러분들이 한번 푸는 과정까지 이거는 조금 한 다음에 넘어갈게. 이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6이 양수가 성립한다. k의 범위를 보라. 자, 좀 봐봐 얘들아. 해석만 잘하면 쉬운데 해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등식은 그래프인데 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다시 부등식은 그래프야. 가볼게. 선생님 어떻게 풀지 한번 봐봐. 자, 일단 여기에는 이놈의 해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 얘는 인수분해가 x-2,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걸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 주어진 이 식이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일 때 주어진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다시 이걸 만족시키는 x에 대해라는 말은 x의 범위가 이거란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그때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부등식이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일 때 성립한다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일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축 x는 1. 근데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왼쪽 그래프. 됐니?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y는 0이라는 애. y는 0. 근데 걔가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지. 즉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와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이놈을 fx라고 해버리면 이 f라는 놈에다가 2를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다시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 노란색 그래프의 최소값 즉 f2가 0보다는 커야 된다. 따라왔나요? 자, 근데 등호가 붙어도 되나?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와도 되나? 생각해. F2가 0이어도 되니? 여길 봐야지. 여기 그래프를 봐야지. 지금 여기는 구멍이 뚫려있지. 그치?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네.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딱 와도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긴 등호가 붙어도 돼.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 오케이?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580번. 이놈의 해가 다음 방정식의 해랑 일치할 때 A, B를 구하라. 이거는 뭐 그냥 가우스에 대한 아직 이해가 제대로 안 따라온 거. 자, 봅시다. 일단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지. 이런 애가 나왔지. 맞니?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 가우스라는 놈은 어쨌든 정수란 말이야. 정수. 가우스는 정수라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랑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3하고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 가우스라는 놈은 정수야. 맞니? 그럼 여기서 정수가 뭐랑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3하고 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놈의 둘근이 3하고 4가 이렇게 생겨요. 실제로 가우스 x가 3이라는 놈이 나오고 가우스 x가 4라는 애가 나오면 이놈의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 둘을 합하는 놈이 세잖아. 됐니?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우스는 정수다. 정수기 때문에 두근이 3하고 4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A라는 거는 두근의 합, B라는 거는 두근의 곱 이렇게 가면은 쉽게 풀리겠지? 됐죠? 자, 넘어가서 583번 갑니다. 583번. 자, 봅시다. 일단 다음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등식, 즉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여기에는 얘를 푸시고 여기에는 얘를 풀어서 1하고 2의 공통된 걸 답으로 낸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이런 느낌이야. 1번하고 2번의 공통된 답을 냈는데 걔가 어쨌든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 맞니? 그러면 이 1번도 모든 실수여야 되고 이 2번도 모든 실수여야 된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놈의 답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놈의 답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나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해서 얘를 먼저 한번 처리해볼까? 그럼 우리 이거 했다고요. 이게 개념이잖아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선 일단 a는 3이어야 되지. 여기가 0이어야 되지. 그리고 b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처리 끝. 됐니? 자 그럼 이제 a는 3이기 때문에 얘는 날라가 있는 형태고 주어진 얘하고 얘가 모든 실수에서 또 성립하는 걸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쟤를 오른쪽으로 옮길게.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a, b라는 놈의 형태를 찾아보니까 a는 3이고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얘를 뭐 굳이 그래프로까지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a x좌표, 여기가 b y좌표. 맞아? a가 3, a는 3. 근데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 도형의 길이는 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딱 질문한 게 좀 나이도 확실히 있는 문제들 질문한 것 같아. 자, 나머지는 뭐 다시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자, 625번부터 갑니다. 625번. 세점의 좌표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가 a, b다. 외심. 자 그럼 외심의 좌표를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외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 이거 가지고 좀 필기 좀 해보자. 일단 외심에 대해서 좀 필기 좀 하자. 외심의 정의 뭔지 알아요? 되게 간단해. 외심. 외접원의 중심. 이게 외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오케이? 그럼 여기서 외심 찾아봐. 외접원이라는 게 뭐야? 바깥에 접하는 원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을 때 외접원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외접원이 나오거든? 이렇게? 이때 외접원의 중심, 얘를 외심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리고 특징은 그려놓고 처음에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외우던지 그건 자유. 선생님도 맨날 그냥 그려놓고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내가 봐야 되는데 이러한 놈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각각의 꼭지점들을 연결하면 얘네가 전부 반지름이지. 즉 이 길이가 같겠니? 맞니?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들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 했어. 그러면 문자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 모르는 문자가 2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거든? 근데 식 2개를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끄집어내면 끝인 거야. 보자. a, b에서부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a까지의 길이와 a, b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와 a,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같다. 그럼 얘는 등호 하나당 식 하나라고 요거 하나 풀어주시고 요거 하나 풀어주셔서 연립하면은 a하고 b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끝이야. 다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야. 여기다 외접원 그려. 그래놓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나 봐. 그러면 내가 A하고 B를 구하면서 식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 여기는 이 길이가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A하고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기까지 할게. 자, 풀어보면 A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야.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야. 또,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야. A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A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이다. 됐니? 자, 그럼 여기 위에서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라가지. 날라가지. A, B에 대한 1차식 두 개 나오죠. 그쵸? 그 두 개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한다. 이게 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외심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 필기해주세요, 외심. 내심이 좀 더 어려워서 내심은 3스텝에 있거든, 사실. 푸는 방법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가지고 외심의 좌표를 구한다. 이 물결이 거리 표현이다, 거리 얘들아. 본 적 있어요? 이 물결? 이 물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물결로 표현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이 중심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무게중심하고 외심까지는 완벽히 있는 거야. 문제에서 외심 나오면 길이 활용해서 구한다 이렇게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외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형태가 되는 거고, 자, 봐봐. 외심이라는 놈을 내가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따라오나요? 이등분하는? 여기 이렇게 이등분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도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치? 여기 이등분 이렇게 하게 되겠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도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이등분하는? 맞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외심을 어떻게도 구하기도 하냐면 이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 있는 얘를 이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 수직 이등분선과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수직 이등분선과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다 풀리지만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럼 사실 이쪽으로 가야 돼. 어려운 문제.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쉬었다 합시다. 자, 627번 갈게요. 삼각형 ABC가 있다. BC의 중점 M에 대하여 A의 B를 구하라. 이거 그림이 안 오면 못 풀어. 형상이 제일 불리하나? 열심히 외웠겠지만 이 그림이 안 보면 못 풀어. 이 그림 보면은 사실 여기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변을 이등분하는 삼각형 파커스의 중선형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공부 자세를 이렇게 해야 돼. 실제로 여기 직각이면은 여기 3, 3에 여기 우리 알고 있다라고 보인다고. 근데 지금은 이런 그림이 익숙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림. 여기 이등분. 그러면 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쪽에서 먼저 해서 이쪽으로 가. 알겠지?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x라고 해버리면 공식은 이거 제곱 양쪽에 있는 날개 제곱해 얘가 2배의 x제곱 더하기 요거 4가 아니라 절반의 제곱이야. 오케이? 이해 되고 이렇게. 그래서 x값 구하는 끝이에요. 근데 그림이 안 보면 당연히 못 푼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얘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위한 이야기다. 아야. 그럼 스텝 1은 질문 일단 여기까지.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먼저 좀 질문 나올 만한 것들 스텝2에 있는 거 좀 먼저 좀 풀어줄게요. 646번 한번 해볼게요. 646번 644번부터 가자 일단. 지금 644, 646 번 문제 합니다. 644, 646 자, 644부터 갈게요, 얘들아. 644에 별표 쳐놓고 개념이라고 써놓을까? 개념. 644에 별표 쳐놓고 개념. 일단 개념이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봐봐, 얘들아. 삼각형 ABC가 있고 외심이 여기 BC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외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외접원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맞아?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뭐야? 직각이 나와야지. 여기 지름이 되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외심이 어딘가 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됐니? 다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됐니? 자, 그러면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을까? 삼각형 안에 외심이 있습니다. 다시.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안에 있다. 그럼 이제 남은 삼각형 하나 뭐 있어? 둔각 있지, 둔각?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을까?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여기 삼각형 밖에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려져. 됐나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 먼저 좀 알고 계세요.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여기 안에 있고요.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여기 밖에 있고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됐니? 일단 이 개념 먼저 좀 정리를 할게. 아래다가 필기, 문제 풀고 필기하자.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외심이 변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 여러분들은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좌표가 또 나왔나? 여기가 2,1.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하면 얘가 직각이니까 BC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 길이를 구하니까 루트 빼서 제곱 루트 13이야. 그럼 여기 루트 13, 여기 루트 13. 즉, 이 루트 13의 제곱을 하니까 답은 52. 따라와요? 근데 중요한 개념은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우리 이거 필기 한번 해줘. 아래다가 하셔도 돼요. 이건 개념이니까. 개념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너무 좋지. 자, 필기하셨으면 646번 문제 옆에다가 좌표 도입 써놓을게요. 좌표 도입. 646 옆에다 좌표 도입 써놓고 647번 넘어와서 옆에다가도 좌표 도입. 648도 좌표 도입 써놔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게 다 유형이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해준 거는 필기를 보통 하라고 하는 거는 유형이거나 개념밖에 없어. 그 외에는 좀 너네가 고민하는 거 선생님 이렇게 필기하면은 제가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하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중요한 것들은 사실 필기 안 시켜요. 유형적인 것들만 시키는 거니까 그냥 너무 좀 겁먹지 말고 그냥 해야겠죠. 자, 그래서 646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문제 보고 있어. 선생님 바로 지금 빨리 세 문제 다 연달아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문제 보고 계세요. 646번. 자, 가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선생님이 문제 힌트를 좌표 도입이라고 했는데 봐봐, 내가 여기를 0,0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좌표를 이런 식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럼 나는 이 좌표 알 수 있지. 2 루트 7, 이렇게 되나? 자, 그럼 내가 이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면 이 A의 좌표는 뭔지 몰라. A, B라고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A, B라고 잡으면 잘 따라와. 얘들아 집중해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필요하겠지. 구하면 당연히 먼저 눈에 보여야 돼. 그럼 식 2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다라는 것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다라는 걸 활용하면 A, B가 나오긴 할 것 같아.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니? 자, 그럼 내가 이 A, B라는 좌표를 구하면 봐봐. 식 P2의 제곱을 구하려면 여기 좌표 구해야 되죠. 얘는 4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구하는 거야. 따라오니? 자, 그 다음 P4는 여기니까 2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구하면 문제는 끝나.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내가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들어와. 자,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좌표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봐봐. 물론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한 다음에 물론 할 수 있지만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지 않아? 여기 막 루트 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좌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갈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가 뭐 이렇게 있는데 나라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할래. 그럼 왜냐면 여기서부터 P1, P2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이제 길이가 6이니까 여기가 6,0 얘가 0,0 이렇게 따라오지 않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내분점들이 굉장히 쉽게 여기는 1,0 2,0 3,0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 좌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조금 풀이는 쉬워지고 어려워지고가 나뉠 것 같아. 얘는 내분점 구해야 된다는 건 조금 굉장히 번거롭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잡아버리면 이 내분점들이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는 이 C 좌표를 나는 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쓰어갑니다. 얘가 4고요. 여기가 27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게 16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A-6개 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2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그럼 이거 연립해서 A, B 구하시고 C에서부터 P2 제곱, C에서부터 P2 제곱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해? 좌표 도입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 좌표 도입. 됐나요? 답은 내지 않고 어차피 숙제로 하실 거니까. 자, 넘어가서 647번 갈게요. 647번. 이랬지? 좌표를 도입할 때 조금 쉬운 방향으로 생각해서만 도입을 하는 거야.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자, 이렇게 생겼나봐. 자, 그럼 내가 좌표를 도입을 할 텐데 이 내분점을 축으로 놓는 게 좌표를 도입하기가 편한 거였어. 좀 전에 보니까 내분점 이런 분점들을 축에 맞추는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좌표를 도입을 할 건데 얘를 이렇게 한번 도입을 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0,0이라고 잡는 게 맞아. 여기는 1대3이지. 뭔지 모르잖아. A,0 이렇게 해야지. 1,0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4A,0 이렇게 되겠네. 이 길이가 A면 여기를 3A가 되는 거니까. 따라와요. 그럼 여기 뭔지 모르지? B,C랑 해야 돼. 그 다음 잡아놓고 이 잡기도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A, B, C를 구하려면 식이 3개가 필요하다. 오케이? 근데 그 식 3개가 왜 보인다는 거죠. 따라하고 있나요? 식 3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 길이는 25다. 두 번째, B-A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 15다. 그 다음 세 번째, B-4A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다. 이걸 연립해서 뭐 구하는 거야? BC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잘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데 이거 대입하고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쇼를 하면 된다. 이거는 연립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해보고 막히면 다시 질문해줘. 알겠지? 그 중요한 건 좌표 도입. 자, 넘어와서 648번도 잠깐 한번 갈게요. 648번. 상수 K를 구하라는 문제네. 근데 삼각형 ABC가 있다. BD는 DC를 3DC를 만족시키는 BC 위의 점 D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있는 방법 계속 하고 있지, 그치? 길이 B를 줬다. 여기 1대2, 여기 3대2. 됐니? 자, 그러면 DC가 1이면서 BD는 3이 돼야 돼. DC가 1이면서 BD는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여기에 있다라고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얘를 못 찍으면 탈락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야. 저번에도 선생님이 먼저 풀어줬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푼 문제 있지? 그치? 그게 적용이 된다. 자,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됐고요. 내가 구하려는 거는 뭐 3배 AD의 제곱이 그리고 더하기 BD의 제곱이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형태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돼. 이거 증명 어떻게 해? 옛날 같았으면은 좌표를 도입하기 전이라면은 막 피타 삼각형 이용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어야 돼. 경시대급 문제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좌표를 도입해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좌표를 도입을 해보면
여기를 0,0 이렇게 해야겠지? 그럼 여기를 뭐 3a,0 여기를 4a,0 뭔지 몰라. b,c 잡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싸그리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싸그리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왼쪽 식을 풀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뭐 3분의 30제곱이 나왔어. 근데 여기는 얘를 풀어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6c제곱이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k는 2분의 1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야. 다 풀어주진 않아. 근데 틀 자체가 내분점을 가지고 좌표를 도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구나.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다라는 거지. 따라와요. 이쪽이 질문이 무조건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좀 문제 풀다가 아예 모르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 처음에 풀 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먼저 체크하고 볼게요. 자, 655번 잠깐 오셔서 655번 잠깐 오자. 다하고 나 두 조건 묶으셔서요. D는 무게중심 써놔.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야, 이런 게. 읽어보세요. 읽어봐.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무게중심의 특징이죠. 자, 여기가 무게중심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3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됐지? 이게 무게중심이야. 저 가나 조건 읽어서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서 나머지 스텝 2는 숙제로 한번 해오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갈게요. 노트 펼치셔서 마찬가지로 필기하시고요. 다음에 오면은 시험 볼게요. 선생님이 오늘처럼 주제에 뭐 어떤 거 써야 될지는 알려줄 테니까 그에 맞춰서 쓸 수만 있으면 돼. 알겠지? 자, 직선의 방정식 일단 조금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걸 배우는 거냐면 직선에 대한 형태를 배우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미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1차 함수가 직선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배우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형태를 배우거든. 이거 먼저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 자,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얘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한 게 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왜 1차 함수라고 부를까? 또는 왜 1차 함수라고 배웠던 거를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쪽에 몰아서 정리를 할까? 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들어본 적 있니? 선생님, 이것도 직선인데 왜 1차 함수로 안 배워요? 봐봐. 일단 이렇게 배우다가 왜 이렇게까지 배우냐면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기 때문이야. 다시 여기에는 이러한 1차 함수는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거든. 얘는 이러한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떤 직선이야? x는 으로 시작하는 직선이지. x는 1, x는 2. 이걸로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여기 y라는 게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이 x는 이라는 직선을 못 만들어. 하지만 이렇게 배워버리면 b가 0이면 이런 직선 표현 가능하지. 맞니? 여기에는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는 거야. 하지만 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수학화를 배웠다면 함수 파트를 배웠을 텐데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 하나를 대입하면은 y가 하나가 나와야지만 함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원이라는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어. 왜냐면 얘는 x 하나를 대입하면 y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는 x 하나를 대입하니까 y가 겁나 많이 나오지. x 1 넣어도 y 나오고 x 1 넣었는데 y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왼쪽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냥 기본 개념이야. 여러분들 조금 그냥 이건 딱히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는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가 이렇게 배우는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직선 표현 가능. 하지만 이러한 놈은 x는 이라는 이러한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니?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아마 다 알고 있는 걸 거야. 자, 직선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할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조건 몇 개 필요할까? 답은 2개. 점하고 점 있으면 2개 연결하면 직선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또는 이러한 1차 함수는 문자가 몇 개? m하고 n 2개. 그러니까 조건 2개 있으면 직선 구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포물선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지. 문자 몇 개? a, b, c 3개. 조건 3개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니? 3차 함수는 조건 4개.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의 형태니까. 괜찮니?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2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건 2개가 점하고 점을 아는 경우가 있을 테고 점 2개를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점하고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근데 점 하나만 줬어도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기울기만을 줬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거 한 번만 먼저 정리할게. 자, 점 하나를 x1, y1, x2, y2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즉 1차 함수를 세우려면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겠지? 그치? 기울기는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 됐니? 그리고 x1, y1을 지난다 라고 해서 x1, y1을 지난다. 이거 괜찮? 이거 괜찮니? 또는 기울기는 x2-x1 분의 이거 헷갈리면 여기 아래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x2, y2를 지난다 이렇게. x2, y2를 지난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점 하나를 알고 기울기를 알아 이번에. 그러면 얘는 기울기는 m이고 x1, y1을 지난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된다. 됐니? 그 다음 이 1번, 2번에 대한 개념이 이 3번에서 따라오는 건데 내가 점을 a, b라고 점을 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 y는 기울기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 기울기 m이라는 거는 가정한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해버리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 써주시고 y절편 얘를 모르는 문자로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 자, 헷갈린다면 봐봐. 이쪽 봐봐. 얘들아, 선생님 예를 좀 들어줄게. 우리가 중딩 때는 어떻게 하고 고딩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인데 1차 함수가 있다. 근데 얘가 1,3을 지난대. 1,3을 지난대. 그러면 중딩 때는 그냥 y는 ax 더하기 b인데 얘가 1,3을 지나니까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하고 끝이었어. 근데 지금은 고딩 때는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가정하고 1,3을 지난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지. 됐니?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1,3을 지난다 기울기 가정해서 바로 세운다. 됐나요? 그게 다 여기 따라오는 거야. 기울기 알아. 그리고 x1, y1을 지난다. x2, y2를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제일 중요한 건 점 하나를 알 때
기울기를 가정해서 여기 한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준다. 됐나요? 일단 여기 있는 거 한번 필기해주세요.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좀 필기할 게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봅시다. 얘들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 하면 이 위치 관계는 사실은 뭐 교점의 개수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는지를 지금부터 조금 각각의 분야별로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교점의 개수로 한번 읽어보겠다고. 자, 그러면 직선 내가 두 개를 지금부터 그릴 텐데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너무 특징적이어서 추가적으로 배우는데 교점이 하나 있거나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것밖에 없어. 교점이 두 개일 수 있니 직선이? 없어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사실은 두 개 이상 무수히 많다는 얘기랑 똑같아. 됐죠? 한 가지 특징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까지 배우는 거야. 어렵지 않다. 교점의 개수가 얘는 무수히 많은 경우, 교점의 개수가 없는 경우,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더 나아가서 수직인 경우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어. 1차 함수. 1차 함수에 대해서는 봐봐.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일치하고 y절편도 일치한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기울기도 일치하고 y절편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평행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똑같지만 y절편은 다르다라고 읽는 거지. 그치? 기울기는 똑같지만 y절편은 다릅니다. 맞아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까? 형차가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평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y절편은 필요 없다. 기울기만 다르면 돼. 평행하지만 않으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돼. 오케이? 얘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 따라와요? 그 다음 수직 조건. 현우야, 수직. 두 직선이 수직하는 경우는 언제지? 기울기가 서로 우와, 땡. 윤주야, 두 직선이 수직하는 조건이 뭐죠?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좋아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증명은 뭐 기본반에서 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됐죠? 자, 근데 얘는 1차 함수에서 바라본 거고 지금부터는 얘를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볼 거야. 잘 봐, 얘들아. 그럼 여기서 나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y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 그럼 여기는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y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이야. 여기 있는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야. 여기에서의 y절편을 구하면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고 마이너스 b'분의 c'이에요. 따라와요. 자, 갑니다. 기울기가 같아야 돼. 아, 그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이 같고 y절편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분의 c'이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형태 지금 굉장히 좀 꼴 보기 싫잖아. 그치? 꼴 보기 싫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일단 곱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자리 이렇게 곱하고 여기는 A'하고 B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그치? A'하고 B의 자리를 바꾸면 이런 형태가 완성돼. 자, 여기도 B하고 C'의 자리를 바꾸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y절편이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보니까 심지어 연결이 되지. 맞아요? 다시. 원래 기울기 같다라는 식은 이 식이 맞아. 근데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냥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랑 같다. 이게 기울기 같다라는 의미예요.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이거랑 같다는 얘기가 y절편이 같다라는 의미야. 정리해보니까. 되니? 근데 심지어 얘가 연결이 되지? 따라와.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한 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애가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의미하는 게 얘가 y절편이 같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와. 그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아야 되는데 그냥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같으면 된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고 얘네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되는데 얘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이렇게. 자, 마지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기울기의 곱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식을 정리하면 a'은 더하기로 바뀌고 마이너스 b'이 되고요. 결론은 정리해서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수직,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a 더하기 b b'이 0이다. 얘가 수직 조건이다라는 거지. 따라오나요? 그래서 얘를 일치, 얘를 평행,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수직이다라고 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각각의 직선의 형태를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니? 여기 있는 거 필기. 그럼 다 썼어? 자, 봅시다. 자, 봐봐 얘들아. 저 물결이 의미하는 거는 거리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다른 한 점을 x2, y2라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나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어. 그치? 자, 두 번째로 배울 게 될 건 뭐냐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거든. 자, 근데 여기에 점 하나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최단거리.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수선의 발을 내린 이놈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 또한 뭐 얘는 피타로 증명이 간단하게 된 얘는 증명이 조금 길거든. 근데 증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점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 x 대신에 주어진 점을 대입하는 거야.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을 쓰는 이유는 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음수일 수 없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3이 있고 여기에 2x 더하기 y-1은 0이라는 애가 있어. 문제에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는 자 갑니다.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 x 대신에 대입하라는 얘기야. 2 더하기 y 대신에 대입하라는 얘기야.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한다.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걸 못 외우면 얘들아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때 거리는 뭐야? 뭐 0인가? 최단거리니까? 뭐 이게 길이, 이게 거리인가? 뭐가 거리인지 모르지. 그치? 그래서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사실 없어요. 근데 배우거든? 어떤 경우만 배우는 거냐면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야. 다시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가 존재하지 않아.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언제만 배우냐면 평행할 때만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평행할 때는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의미하는 게 어딜까? 이걸 의미할까? 아니야. 거리라는 건 최단거리라고 해서 최단거리. 거리는 이거를 의미합니다. 참 이 거리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임의로 잡는 거야.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한 직선이 있어.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나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여기 편한 거 한 점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서 가장 편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마이너스 4,0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 임의의 한 점 마이너스 4,0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선생님 그럼 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어느 점이든 어느 점을 잡든 직선까지 여기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똑같이 나온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한 점을 의미로 잡아주시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공식 연습까지 한번 해보면 걔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더하기 0 더하기 2.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외워야 될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워주시고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평행한 경우만 얘기한다. 근데 걔는 한 점을 의미로 잡고 이 공식을 활용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한 점을 의미로 잡아서 보고요.
684번에 별표 3개 정도 쳐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읽는 방법부터 천천히 배우자. 수직이 등분선이라는 거는 수직 조건 하나와 이등분 조건 하나 두 개를 준 것이다. 이때의 수직 조건은 여러분들이 기울기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이등분이라는 거는 중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문제는 끝이야. 왜냐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하지. 근데 조건 하나,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을 준 거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이렇게 있나봐.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3,3인데 내가 구하려는 거는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따라와. 자,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활용한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4 증가할 때 2 증가하지?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또는 기울기 구하실 때 3에서 마이너스 1 빼고 3에서 1을 뺀다 2분의 1 이렇게 해도 좋은데 기울기라는 건 어쨌든 여기 뺀다라는 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야. 4 증가할 때 2 증가하죠? 기울기는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4 증가할 때 2 증가, 기울기 2분의 1.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이등분이라는 건 중점을 활용한다. 중점을 구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 2분의 1 더하기 3 중점이 1,2가 되겠다. 즉 1,1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2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691번 갈게요. 691번 지우고 다 푼 것 같으니까. 자, 이놈하고 평행하면서 2,1까지의 거리가 3이래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평행하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형태가 같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에서부터 2,1까지의 거리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럼 공식 써.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2,1을 대입 절대값 6 마이너스 4 더하기 C 얘가 3이 된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가 5야. 풀어보면은 얘가 양쪽에 5를 곱하니까 15 이렇게 돼. C는 13분은 마이너스 17. 2 더하기 C는 꿀마시고 이렇게 푸는 거지. 알지? 됐나요? 13분은 마이너스 17. 그래서 하나의 직선은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13.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따라간다. 됐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고. 자, 저기 686번에다가 별표 5개. 686번에다가 별표 5개 쳐주시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싶다. 자취가 이제 원, 도형이면 도형 파트 전체가 사실 자취가 다 어려워. 근데 자취가 직선에서도 나오고 원에서도 나오고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자취라는 걸 한번 자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취는 뭐 발자취, 뭐 그림 자취, 흔적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흔적.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있는 거지. 점 A에서부터 점 A로부터 1, 거리가 1인 점 P의 자취.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점 A로부터 거리가 1인 점 P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는 P의 흔적을 찾아달라라고 보는 거야. P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흔적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의 흔적, 이놈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겠니? 점 A가 있는데 A로부터 거리가 1인의 P가 있대. 이렇게 거리가 1인의 또 P가 있대. 그럼 이런 애들을 다 모으면 1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원이 되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몇 번 들어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 이거 보자마자 좀 원 좀 떠올렸니? 떠올렸어? 그럼 이제 원방이 조금 어느 정도 뭐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몇 번 본 거야. 근데 이게 안 떠올라. 그럼 이런 걸 몇 번 안 본 거야. 생각을 아직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자취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사실은 설명하라는 얘기야. 설명.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P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 설명을 하면 돼. 그러면 이 P란 애는 여기 얘네가 전부 다 P란 말이야.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1인 원 P가 원이 P의 자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자취를 구하라라고 나오지 않고 사실 어떻게 나오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해서 어떻게든 식으로 표현하게끔 하는 거거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방정식이 뭐냐면 뭐 등식 x, y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식 맞니?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건 아직 필기할 필요 없어. 구하고자 하는 p를 x, y라고 하는 거야 항상. 그리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걔가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 무슨 말인지. 자, p가 x, y야. 그러면 a로부터 거리가 1인 점을 p의 자취라고 했는데 이 a도 0,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이다 라는 식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다시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을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냐? 0,0에서부터 p, x, y까지의 거리가 1이다라는 이런 식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을 끄집어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물론 루트였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쓰면 루트 이렇게 되지만 양쪽을 제곱해서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됐니? 얘가 자취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취를 여러분들이 읽는 거라든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든지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점 P의 자취, 여기에는 이 P를 x, y라고 하자라는 거지. 구하고자 점 P를 x, y라 하자. 그 다음은 결론은 끝입니다. 결론은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 얘가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하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내가 이 관계식을 굳이 찾지 않고도 얘를 그냥 풀어버릴 수도 있거든. 자취의 방정식을 x, y라고 두지 않고도 또는 관계식을 찾지 않고도 그냥 바로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자취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자취를 읽을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보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P구나 라고 읽어버리면 사실은 거리가 1이다 라는 거를 굳이 식으로 세울 필요도 없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빵 세우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식으로 푸는 것보단 사실은 내가 자취를 알고 있으면 자취의 형태를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당연히 쉽게 풀리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워하는 거는 이 두 번째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취를
읽고 여러 가지 자취를 형태를 읽고 암기하고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지금 한번 해볼게. 봐봐. 그 두 가지를 다 풀어줄 거야. 지금 조금 전에도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읽어서 풀었고 식으로도 풀었지. 읽어서 풀면은 훨씬 더 쉽다라는 거. 식으로 풀면은 조금 더 어렵다. 근데 안 읽혀. 뭔지 모르겠어 자취가. 그럼 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읽혀. 그러면 읽는 걸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핵심은. 자, 68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86번. 문장을 보고 있어봐. 그건 자취를 한번 떠올리려고 해봐. 방정식을 세워 x, y라고 하고 세우기보다는 한번 자취를 떠올리려고 해볼래. 자, 보자 얘들아. 일단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내가 저기 저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구하고자 하는 점 P를 x, y라 하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AP는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BP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양쪽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양쪽 풀어. 자, 풉니다. 그럼 여기는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10, 여기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13 이렇게 나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면 6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3은 0이다. 3으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 얘가 P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따라와.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지금 첫 번째 방법이야. 구하고자 하는 점 P를 x, y라고 관계식을 끄집어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번엔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할 거냐? P라는 애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정리하시고 외우시는 거예요. 얘를 보고 그렇게 머리에서 떠올리게끔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그래야지 쉬워져. 갈게.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근데 P라는 애는 A에서부터까지의 거리하고 B에서부터까지의 거리가 같대. 가장 쉬운 점을 하나 찍어보자면 A, B의 중점 아닐까? 맞니? 근데 이 점 말고도 또 어떤 애들이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있어서 이등변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여기 같은 점 P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따라와. 여기에는 P를 전부 모아놓고 봤더니 A, B의 수직이 된 분선 위에 P라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길이가 같지 않을까? 따라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AP하고 BP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읽어버릴 수 있냐면 P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해되니? 그러면 누군가는 얘를 x, y 관계식 열심히 세워서 푸는 거고요. 누군가는 얘를 자취 형태를 떠올려서 수직이 등분선이네.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 푸는 방식으로 푼다라는 거지. 지금은 얘가 조금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읽어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 자, A가 마이너스 1,3이고요. B가 2,-3이야. 그러면 수직 이등분. 수직은 기울기를 활용하고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한다. 여기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이 분수가 나오네. 중점이 2분의 1,0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는 3승 갈 때 6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이놈의 기울기가 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0을 지났다. 양쪽에 2배를 해버리면 이 y는 4배를 해야겠네.
레벨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 이거 옆으로 넘기니까 얘랑 똑같은 게 나오지. 따라와. 자, 그래서 자취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한 후 식을 정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취를 그냥 읽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근데 자취를 읽는 게 훨씬 쉽고 읽을 수 있는 자취는 사실 모두 읽는 걸로 연습을 하자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686번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그 아래에다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전체 한번 쫙 필기하시고요. 알겠니? 더 나아가서 선분 AP는 선분 BP 여기 필기 깔끔하게 하시고 얘는 P는 A, B의 수직이 등분선이라는 자취를 띄고 있다라는 이거를 사실 기억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풀이 두 가지까지 다 써주세요. 얘가 첫 번째 풀이고 얘가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 어떤 문제 조금 그냥 풀어볼 거냐면 이것도 좀 문제 필기하면서 풀자. 다 풀고 필기합시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취를 구하래.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의 직선을 잡고요. 뭐 임의로 나머지 하나의 직선 또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P라는 건 어떻게 생긴 놈이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P가 대략 어디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P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에 P가 있으면 말이 되지. 또 P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 같으니까 말이 되지. 맞아? P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직선 위에 P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심지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같은 거리에 있는 P를 찾은 거니까. 그 말은 이삼각형 합동이겠지. 맞니? 여기는 이 각도 또한 같아질 것 같아.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각도 또한 당연히 같을 때고, 자, 그럼 P라는 애는 이런 거 하나 나올 텐데, 근데 P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반대로 P가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 각 이등분하는 P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 P라는 애는 자취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뭐 각을 이등분한다 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림으로 읽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없거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의 자취를 여러분들이 알아본다면 자취의 형태는 이 그림 너무 좀 각을 이루는 건 대충 맞고 일단 자취 형태 떠올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P의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 텐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하자라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 있는 이 x, y하고 사실 좀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차이 주기 위해서 x', y'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관계식을 지금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얻어낸 관계식은 P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얘를 M이라고 할게요. P로부터 M까지의 거리와 P로부터 L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니? 그럼 P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절대값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아? P에서부터 L까지의 거리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2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분모가 똑같아. 지워. 결론. 내가 끄집어낸 자취의 방정식은 즉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은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고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은 절대값 어떻게 풀어? 한쪽에 뿔말을 붙인다. 따라와. 그래서 답은 한쪽에 뿔말을 붙여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2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3 식을 정리하면 한쪽으로 넘깁니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는 0 이러한 게 하나의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3x 프라임 더하기 3y 프라임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이 하나는 얘고 하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직선의 형태를 자취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쟤를 가지고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x, y라 한 후 관계식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일단 이 한 문제 필기. 노트에다 필기하시고 아니면은 얘를 책에다가 저기 731번 오실까요? 731번 731번에 별표를 진짜 많이 좀 쳐놓으세요. 한 10개? 5개? 7개? 진짜 많이 쳐놔봐. 731번. 거기 안에다 필기하셔도 돼요. 이 문제를. 아니면 노트에다 하셔도 돼요. 필기하고 얘기할게. 필기하고 이어서 731번 풀게요. 자, 봐봐. 엄청 중요한 문제가 맞거든. 731번이. 근데 잘 못 푼다. 자, 왜 못 푸는지 한번 설명해 줄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취를 기억하고 풀 수 있어야 돼. 자, 731번의 문제를 보면은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지.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다가 밑줄 쳐놓을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이렇게 써놔. 봐봐.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 문제를 필기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좀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그치? 근데 지금 주어진 그 문제는 못 풀고 있거든? 왜냐면 각을 2등분한다?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는 이놈의 자취를 내가 한번 그려봤는데 그 자취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거든? 이 자취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니? 여기에는 이 자취를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두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맞아. 하지만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너네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푼다? 근데 저렇게 나오면 못 푼다? 왜? 자취를 읽지 않아서. 자취 읽어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야. 또 하나의 유형이에요. 유형이라고 써놔. 유형.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기억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푸냐? 그냥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문제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풀이는 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풀이는 좀 생략을 할게.
알겠지? 자, 아래 내려와서 732번 한번 풀어볼래 해볼까? 자취 생각해, 자취.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732. 그림만 대충 그리고 같이 봅시다. 자, 칠판. 자, A가 어딘가 있고 B가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P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P가 어디 있는지를 또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뭐 P가 이런 데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밑변을 알고 있으니까 밑변을 구할까? 밑변은 루트 빼서 제곱 16 더하기 9니까 밑변이 5야. 맞니? 그럼 높이가 뭐가 돼야지 넓이가 10이 나와? 높이가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P는 꼭 여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높이가 4가 된 이런 데에 다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즉 P라는 애는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4가 되는 여기 위에 P가 있으면 항상 넓이는 10이 나오겠지. 따라오니? 근데 P가 꼭 위에만 있어야 될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따라오면 무슨 말인지? 여기에 P가 있더라도 이 삼각형 AP 여기 P는 4가 됩니다. 그래서 P의 자취를 조금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선생님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자취를 생각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알겠니? 이 순으로 가야지 자취가 좀 쉬워진다. 자, 그럼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풀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볼까? 내가 구하려는 거는 뭐냐? 얘랑 평행하면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몇이어야 돼? 4가 되는 애를 찾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나는 얘랑 평행하니까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 기울기가 4 증가할 때 3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 또한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마저 구할게. 4분의 3 x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근데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했지? 임의로 한 점 잡아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에 임의 한 점 잡아. 여기 이렇게. 즉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2까지의 거리가 4가 된다라고 하는 B를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해해야 된다.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면서 이 거리가 4여야 돼.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했더라? 아, 그냥 편한 점 한 점 잡고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으로 구했다. 이해돼요? 좀 만만치 않지? 그래서 문제는 일단 이렇게 푼다. 자취 조금 푸실 겸 자취만 좀 더 할게. 자, 앞에 넘어와서 704번 한번 가볼게요. 704번. 문제 읽어보고 선생님이 푸는 거 한번 보세요. 문제 읽어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칠판. 자, 일단 여기는 이 직선 위의 점 A, B가 있대. 그럼 이 위의 점이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식 하나 이렇게 써놓고 가야겠지.
그치?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거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놈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내가 점 P, 이런 점의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더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 됐나요? 그럼 갑니다. x는 a 더하기 b라고 알고 있고 y는 a 마이너스 b라고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두 개의 식에서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와 얘를 이용해서 찾는 거야. 갈게. 나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를 x, y로만 바꿔버리고 여기 있는 이 b를 x, y로만 바꿔버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씩을 더해버리면 이 a는 x 더하기 y가 나와서 a는 2분의 x 더하기 y가 나와. 주어진 두 식을 빼버리면 이 b는 x 마이너스 y가 나와서 b는 2분의 x 마이너스 y가 나와. 따라와요? 이놈과 이놈을 대입해버리니까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걔가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하나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 이 세 개의 식을 열심히 짬뽕해가지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낸다는 거야. 됐니? 그 아래 문제는 좀 더 나중에 해야 될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약간 자취의 방정식의 형태,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본 거거든. 원까지 가야지 사실 진짜 자취예요. 근데 여기서 직선에 대한 자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미리 딱 한 가지만 더 필기하고 오늘 개념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던지 이렇게 진행할 텐데, 여러 가지 자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 여러 가지 자취. 그냥 여러분들 좀 떠올려봐. 자취. 자, 첫 번째. 점 A, B가 있는데, 각 A, P, B가 90도인 P의 자취. 그려보던지 떠올려보던지 어떻게 생겼을까? 자, 보자. A하고 B가 어딘가 있어. 근데 A, P, B가 90도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90도가 되는 애가 또 이렇게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나요?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여기에는 이렇게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 점 각과 여기는 이 각이 같으면 너네 중선화했지 이번에? 그치? 이 내 점은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알고 있지. 한 원 위에 있다 이렇게. 맞아? 지금 그림만 그려놓고 봤더니 여기 각 같고 각 같지? P라는 애는 여기가 P고 여기가 P인데 이 점들이 한 원 위에 있는 거야. 실제로 여기에 P가 있으면은 이 AB가 지름이니까 무조건 APB는 직각 나오지 않을까?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 말을 읽고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자취를 읽어주셔야 되냐면 선분 AB가 지름인 원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P의 자취. 이해되지?
그럼 어려운 문제는 여기 점 주고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와. 이걸 만족하네. 그럼 여러분들 또 세매. 자취의 방정식 익숙한 거 말고 방식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왜? 읽어서 푸는 문제니까.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고 사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는 사실 고쟁이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 문제 풀던지 진짜 어려운 문제 풀면 나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일 것 같은데, 각 A, P, B가 이번에는 뭐 60도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봐봐. 여기 A, B가 있고 이번에는 60도니까 대충 이렇게 60도 생겼겠지? 그치? 그러면 P라는 애는 이렇게 내가 그리면 여기 어딘가 P가 아무데나 있어도 다 60도 나오지. 근데 P가 이 아래 있으면 얘가 60도가 나오니? 안 나오죠? 정확히 말하면 120도가 나와. 120도.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마주보는 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P가 또 어떻게 생겨야 되냐? 여기 반대에서도 60도, 반대에서도 60도. 그래서 아래에도 이렇게 그래서 눈사람의 형태가 나와요. 눈사람. 이렇게 얘가 P의 자취. 3분의 5P. 이해되니? 60도인 점 애들 조금 찍어놓고 여기 나머지 여기 어떤 점 찍어도 여기 각 A, P, B는 다 60도가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먼저 풀기 좀 해주세요.